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월 3일 시행한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4과목의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61번에 보시면 여기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요 건식하고 요 습식하고 비교했을 때 요 습식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습식하고 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비교한 거죠. 그래서 이 습식이라는 것은 여기가 펌프가 있으면 이쪽 헤드까지 전 배관 내가 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죠. 배관 내가 물로. 즉 가압수가 채워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건식이라는 것은 펌프에서 최고위에 있는 요 헤드까지는 이 배관 내가 일반적으로 요 압축 공기나 아니면 압축 질소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대부분 다 에어 컴프레셔에 의해서 압축 공기로 이 안이 배관이 채워져 있는 거죠. 자, 건식하고 습식을 비교했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습식 설비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건식보다는 간단하고 설비비가 적게 드는 거죠. 근데 동결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습식은 안 되죠. 배관 내가 전부 가압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동파의 우려가 있죠. 자, 헤드가 개방되면 즉시 방수가 되죠. 즉 헤드까지 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헤드가 개방이 되면 바로 물이 방수되지만 요 건식은 압축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습식보다는 건식에 물이 방사되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오동작이 발생될 때 물에 야기되는 그 피해가 적다 했는데 그게 틀린 거죠. 바로 물이 방수가 되기 때문에 물에 의한 피해가 큰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그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특징, 구조가 건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설비비가 적게 들죠.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헤드가 개방되면 즉시 방수가 되죠. 자, 오동작 시 물에 의한 그 수손 피해가 큰 거죠. 다음 62번 가죠. 자, 지상 5층 사무실 용도의 요 소방 대상물에다가 요 연결 송수관 설비하는 거죠. 그러면 방수구의 총 개수는 몇 개냐? 자, 연결 송수관 설비. 요 첫 번째 기준이요. 요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한다는 거. 두 번째, 요 방수구 설치 예외죠, 예외. 예외는 첫 번째가 요 아파트. 요 아파트에 설치된 요 방수구는 1층하고 2층은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일반적으로 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 1층 있죠. 피난층. 여기는 마찬가지로 설치 예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층 건물이죠. 그런데 요 조건에 보시면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피난층이 한 개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는 층마다니까 원칙적으로는 5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피난층이 있으니까 여기 예외니까 한 개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수구의 총 설치 개수는 4개가 바로 맞는 답. 해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설치 기준을 보면 소방 대상물의 요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단 예외는 아파트의 1, 2층은 설치 아니해도 되고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요 피난층 1층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63번 가죠. 자, 63번은 완강기예고 구성 요소가 아닌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왕관계는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쪽을 우리가 여기 앙카볼트 박아 있죠. 이걸 우리가 지지대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후크가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연결부라고 하죠. 속도 조절부. 조절기의 연결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속도 조절기가 들어가죠. 조속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들어가냐, 여기. 릴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쪽에는 사람이 허리에다가 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벨트라고 하죠. 요거를 우리가 로프. 요걸 우리가 릴이라고 하죠. 요걸 우리가 연결 금속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앵커 볼트가 있는데, 앵커 볼트는 여기 박는데 요거는 주요 구성 부품이 아니고 하나의 일종의 그 부자재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답이 되는 거죠. 자, 속도 조절기, 조속기는 그 주요 구성 부품이고요. 연결 금속구, 이것도 주요 구성 부품이 되는 거고, 로프, 예, 로프도 마찬가지로 주요 구성 부품, 물론 릴도 들어가죠. 다음 64번 가죠. 자, 64번은 여기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인데, 소화전의 호칭지름 100mm 이상을 연결할 수 있는 요 상수도 배관의 호칭지름이 얼마냐. 자, 여러분이 그 상수도 소화전은 어디에서 말하면 도로 같은 데 보면 이 도로 옆에 이렇게 옥외 소화전 마냥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방수구 있고, 이 방수구는 65mm의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 땅 지하에 수도 배관이 지나가는데 수도 배관이 75mm 이상이에요. 그 여기에다가 소화전 몇 미리? 예, 100mm 이상을 갖다가 접속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그 상수도 소화전에 배관을 갖다 연결하는 부분은 75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에요. 그래서 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 소화전이죠. 호칭지름 75mm 이상의 그 수도 배관에다가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소화전은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는 거. 이 140m 이하 여러분이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은 요 인명 구조기구. 설치 기준인데, 이 공기 호흡기만을 갖다 설치 가능한 거. 그래서 여러분 해설 쪽에 보면 여기 요 방열복하고 요 공기 호흡기, 그 다음에 인공 소생기 있죠. 자, 방열복 또는 예, 방화복이죠. 그 다음에 공기 호흡기, 그 다음에 인명 구조기구. 요거는 7층 이상 예,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이죠.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자, 공기호흡기는요,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영화관.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지하상가, 지하역사죠. 그래서 영대지지예요, 영대지지. 여기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설치해야 되죠. 층마다 2개 이상. 층당 2개 이상.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마찬가지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 CO2 소화 설비 있죠? 호스릴은 제외예요. 호스릴 제외. 그래서 공기호흡기만을 설치 가능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공기호흡기만 설치해야 되는 것이 영대지지하고 CO2 소화 설비죠. 그래서 100명 이상의 영화 상영관 해당이 되죠. 자, 운수시설 중에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지하 상가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호스릴 CO2 소화 설비인데 호스릴은 빼야 되는 거죠. 그냥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은 공기호흡기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에요. 그럼 66번 가죠. 자, 66번은 소화의 그 능력 단위에 대한 그 분류인데, 이 소형 소화기의 그 능력 단위로 맞는 거. 자, 이 소형 소화기하고 대형 소화기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이죠. 대형 소화기는요,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이죠. 자, 설치 거리는 소형이 보행거리 20m마다, 대형은 보행거리 30m마다.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올바르게 설명한 거 찾는 거죠. 자,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 1단 이상이면서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 1번이 바로 가장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7번 가죠. 자, CO2 소화약제 그 저장 용기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온도가 40도 이하인 장소 맞죠?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하고. 자, CO2는 고압식하고 저압식이 있죠? 그래서 저압식으로 저장할 경우, 그 다음에 고압식으로 저장할 경우, 충전비는 저압식은 1.1에서 1.4, 고압식은 1.5에서 1.9죠. 그래서 3번에 보면 고압식으로 저장 용기의 충전비는 1.3 이상이 아니고 1.5 이상이죠. 1.7 이하가 아니고 1.9 이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고압식으로 저장 용기 CO2 저장할 경우에는 저압식은 1.1에서 1.4, 고압식은 1.5에서 1.9죠. 그래서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2.3 MPa 이상, 1.9 MPa 이하에서 작동하는 요 압력 경보 장치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 CO2 저장 용기 설치 기준 방호구역 외에다 설치한다는 거. 근데 온도가 40도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직사광선 및 빗물 침투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는 거.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 용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 설치. 그리고 용기 간의 간격이죠. 요건 점검에 편리하도록 3cm 이상의 간격 유지. 연결 배관에는 체크 밸브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고압식으로 하는 거, 여기 집합관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본배로 CO2를 갖다 저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압식이에요. 집합관에 여기 연결관이 있죠. 그래서 이 연결관에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스 체크 밸브 다 설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보면 연결 배관에 체크 밸브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용기 간의 요 간격이죠. 요 간격은 3cm 이상 점검에 편리하도록 유지를 해줘야 되죠. 다음에 68번 가죠. 자, 일반적으로 지하층에 설치될 수 있는 피난기구. 자, 여기 지하층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여기에다가 피난기구를 설치한다면, 여기 비행기에서 보면 사람이 내릴 때 트랩 있죠, 트랩. 요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죠. 여기는 뭐예요? 이건 계단이죠, 계단.
자, 계단이 있는 요 비행기 같은 데 내릴 때 이 트랩을 갖다가 비행기에 내리는 문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피난용 트랩이에요. 그래서 지하층에 이게 있으면 지하층에 어디 가나 되고 여기 문이 있으면 요걸 갖다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사람이 피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층에 설치될 수 있는 피난기구는 피난용 트랩.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하층이다. 트자 피난용 트랩이죠. 요건 피난용 트랩하고 사다리 그 밖의 것. 그래서 피난기구의 이 적응성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건 실기시험에서도 가끔 쓰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 노유자 시설 미구 교다승 미는 미끄럼대죠. 구는 구조대, 교는 피난교, 다는 다수인 피난장비, 승은 승강식 피난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구 교다승보다 교다승이죠. 노유자시설 4층 이상 10층 이하. 그다음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나 접고런 조산원. 요 3층 이하는 미특구 교다승, 4층 이상 10층 이하는 특구 교다승, 다중이용업소 4층 이하, 미사구 완다승. 그래서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최소한 요 지하 1층만은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다음 69번 가죠. 자, 69번은 요 CO2 호수릴 방식에서 호수 접결구, 수평거리죠. 자, 이 호수릴 방식.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물 분무등 소화설비죠. 포가 있고,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있고, 그 다음에 분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포는 수평거리가 다 포도 15m 이하, 그 다음에 요 CO2도 15m 이하죠. 할론만 20m 이하예요. 분말도 15m 이하. 그래서 문제는 지금 CO2 소화설비죠. 그래서 호수릴 CO2 소화설비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에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호수릴 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요 수평거리 값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0번 가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호수릴 CO2 소화설비 설치 기준 수평거리 15m 이하. 노즐마다 저장하는 약재의 방사량은 분당 60kg 이상. 자, CO2는 이 노즐 한 개에서 요 1분에 방사되어야 할 양이 60kg죠. 그 다음에 저장량이 있어요. 저장량. 노즐당 저장하는 약재는 육자를 뒤집어 놓은 거죠. 90kg 이상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노즐에서의 분당 방사량, 노즐 한 개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70번 가죠. 자, 70번은 포소화설비죠.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 부착 고정지붕구조 탱크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액면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하고 탱크 내에 오염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기구를 받는 이 고정포 방출구의 종류죠. 그래서 이 고정포 방출구, 이 종류는요, 1형이 있고, 그 다음에 2형, 그 다음에 특형, 그 다음에 3형, 그 다음에 4형이 있죠.
설치하는 요 지붕 구조는요, 요 1형, 2형, 요 3형하고 요 4형은 다, 이거는 그 고정 지붕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정 지붕 구조를 우리가 콘, 루프 탱크에서 CRT 탱크라고 그래요. 2형도 마찬가지로. 특형은 뭐예요, 이거는? 부상식 지붕 구조죠. 3형, 이것도 고정 지붕 구조. 4형도 마찬가지예요. 자, 포를 주입하는 거 다 상부포 주입법이죠. 상부. 1형 상부. 2형도 상부에서 포를 주입하는 거. 특형도 마찬가지로 상부에서 포를 주입. 3형하고 4형은 다 이건 저부포 주입법이에요. 액면 아래에서 포를 갖다 방사하는 거죠. 자, 특징을 보면 요 1형. 1형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통계단이죠. 통계단. 요 통계단이 나오면 요건 여러분 1형. 2형은 요건 반사판이 나오면 무조건 요건 2형. 특형은 요는 환상 부분 나오면 특형. 그다음에 요 3형은 송포관. 그다음에 4형은 요 특수 호수. 요게 나오면 4형.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반사판이 나왔죠. 그래서 반사판이 나오면 고정포 방출구의 종류는 2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에요. 여러분이 고정포 방출구 다 여러분이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특징만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죠. 다음 71번 가죠. 자, 71번은 습식하고 요 부합식의 그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반드시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를 해야 되죠. 자, 여러분이 여기가 가지 배관이면은 여기 헤드 설치할 때 요 위로 설치하는 거, 요거 우리가 상향식. 그 다음에 헤드를 이렇게 돌려서 요거 우리가 회양식이라고 하는데, 헤드를 아래로 살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하향식이죠. 그래서 습식하고 부합식 외의 스프링클러는 반드시 상향식. 자, 상향식으로 해야 되는 것은 건식, 그다음에 준비 작동식, 그다음에 일제 살수식은 반드시 상향식으로 해야 돼요. 하향식으로 하는 것은 습식하고 여기 보면 부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상향식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을 하향식으로 해도 되는 경우, 즉 상향식이 원칙인데 하향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이 하향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요, 여기 드라이 펜던트형, 여기 드라이 펜던트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경우, 그다음에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그다음에 이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하향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1번은 이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제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즉 하향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있죠. 자, 설치 당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하향식으로 할 수가 있죠. 자, 플러시형 스프링클러 헤드, 플러시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아니고 드라이 펜던트형이죠. 자, 이 드라이 펜던트, 자, 드라이 펜던트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 부분이 뭘로 되어 있느냐?
부동액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응축이 되더라도 여기 부동액이 있기 때문에 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그 다음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이쪽 그 헤드가 요 방수구가 항상 열려 있는 거 있죠. 일제 살수식. 요 개방형 헤드 사용할 경우에는 하향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폐쇄형 헤드의 설치 기준. 반경 60cm 이상 공간을 갖다 보유해야 되고, 벽하고 헤드 간의 공간은 10cm 이상. 자, 여기가 벽이면 여기다 헤드를 갖다 설치할 경우 10cm 이상 띄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헤드하고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 천장에 여기 헤드 설치할 경우 요 거리는 30cm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최고 주의 온도에 따른 표시 온도,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2차 실기시험에서 요 가로넣기로 잘 나오죠. 다음 72번 가죠. 자, 전역 방출 방식에서 요 분말 소화 설비,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개구부나 이 통기구는 폐쇄가 돼야 되는데 폐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말 소화 설비에서 자동 폐쇄 장치 그 작동 기준을 보면은요, 개구부가 있거나 아니면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자, 여기 천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개구부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이 개구부는 1m 이상의 아랫부분. 자, 1m 이상의 이 아랫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자동 폐쇄 장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높이의 3분의 2 이내 부분. 자, 이 높이가, 이걸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했을 때, 이 높이가 3분의 2 이내인 부분이죠. 아,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바닥으로부터 3분의 2 높이의 h니까 h 곱해주면 되겠죠. 요 이내일 경우, 즉 바닥 쪽하고 가깝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자동 폐쇄 장치 설치하라는 거죠. 자, 폐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천장에 있는 통기구도, 이 천장에 있는 통기구는 자동 폐쇄 장치가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의 높이, 3분의 2 h 아래, 2분의 1 h, 요것도 3분의 2 h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바닥으로부터 해당 높이의 3분의 1, 3분의 1 h도 당연히 폐쇄 장치 해야 되죠. 그래서 천장 아래로부터 1m, 1.2m 아래라는 거죠. 이 정도 있다는 거죠. 1.2m. 여기는 당연히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다음 73번 가죠. 자, 73번은 내진 설계.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이 소방시설이죠.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옥수물,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서 옥수물. 그래서 아닌 것은 옥외 소화전 설비죠. 그 다음에 재현 설비, 재현구역 구획 기준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하나의 재현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 이내에 맞고
거실과 통로는 상호 재현구역에 가는 거 맞죠? 자, 통로상의 재현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의 재현구역은 지름 40m 원 내에 들어가고, 40m가 아니고 60m 원 내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그다음에 하나의 재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되는 거죠. 75번 가죠. 자, 75번은 바닥 면적이 여기 500제곱미터는 의료시설인데 필요한 요 소화기구의 그 능력 단위,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 의락시설, 이건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당 1단위. 그 다음에 공연장, 그 다음에 집회장, 그 다음에 관람장, 그 다음에 요 의료시설하고 장례식장이죠. 여기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당 1단위. 그 다음이 여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근판,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에서 노숙이죠. 그 다음에 공업, 공전. 그래서 공은 공장, 업은 업무시설, 여기 공동주택, 또 여기 전시장이죠. 통관창이죠. 통관창. 항. 그래서 통은 통신 촬영시설, 통신 촬영시설. 관은 관광 휴게시설. 그리고 창은 창고. 그다음에 항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래서 여기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당 1단위 이상. 나머지 기타는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당 1단위 이상이죠. 여러분, 이거는 실기시험에서 소화기의 그 개수 산출할 때 요 능력 단위, 소요 능력 단위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75번은 지금 의락시설이죠. 그래서 의락시설은 50제곱미터마다 1단위예요. 그런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벽 및 실내 그 반자에 면하는 부분이 준불연 또는 불연 재료일 경우에는 2배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바닥 면적만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지금 500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50제곱미터당 요 1단위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10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의 그 소화 능력 단위는 10단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기의 요 능력 단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의락시설 30제곱미터당 1단위, 공집 관문 의장 5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근판 노숙 공업 공전 통관 창항 해서 요거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나머지는 200제곱미터마다 1단위인데 소화기의 능력 단위 산출함에 있어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에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 준불연, 난연 재료일 경우에는 요 기준 면적의 2배를 소방 대상물의 기준 면적으로 한다는 거죠. 다음에 76번 가죠. 자, 상수도 소화 용수설비 설치 대상은 연면적 기준으로 맞는 거. 상수도 소화 용수설비는요, 연면적 5,000제곱 이상일 경우에만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맞는 거 답이죠.
그래서 이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설치 대상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곳. 다음 76번 가죠. 7번 가죠. 자, 77번은 지상 5층 건물에 2층 슈퍼마켓에다가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했다는 거죠. 이때 폐쇄형 헤드가 총 40개라고 할 때 수원의 저수량 산출할 경우에 헤드예고 기준 개수를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수원의 양을 갖다 계산할 때는요. 헤드의 설치 개수인데 기준 개수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 개수죠.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설치 개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6 세제곱을 곱하면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그래서 1.6 세제곱은 어디서 나왔어요? 헤드 한 개당 분당 80리터죠. 그래서 이걸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요거 계산하면은 1600리터가 나오죠. 1600리터 세제곱으로 하면 1000으로 나눠주면 1.6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헤드의 요 기준 개수는 공장이나 창고, 레크식 포함 특수가연물은 30개, 그 밖에 기타는 20개. 자, 근생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기준 개수 30개예요. 그 밖의 것은 20개죠. 그래서 여기는 30개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아파트는 기준 개수 30개, 10개. 그 다음에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일 경우 아파트는 제외 30개라는 거. 요 헤드의 요 기준 개수도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2차를 대비해서. 다음 78번. 자, 78번은 여기 5개 소화전 설비인데 소화전 함의 설치 기준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5개 소화전이 10개 이하일 경우에는 소화전마다 5m 이내에다가 1개 이상 설치해야 되죠. 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11개의 소화전을 분산 설치해야 되죠. 소화전 함을. 또 5개 소화전이 31개 이상일 경우에는 5개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 함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5하고 11.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에 79번 가죠. 자, 설치 유지 법령인데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건 뭐 점수 주려고 나온 문제예요. 자, 물, 분무 등은 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이 할론 소화 설비죠. 요거 하지안 유견 기준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청정소화약제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죠. 그 다음에 분말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강화액 소화 설비. 이게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예요. 아, 여기 물 분무가 빠졌네요. 당연히 물 분무 등이니까 물 분무가 들어가야 되죠. 물 분무 들어가면 미분무도 들어가야 되죠. 이걸 좀 제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아닌 것은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가 이게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는 별도로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는 거죠. 다음 80번 가죠. 자, 80번은 수동식 기동장치의 요 조작부. 조작부도 잘 나오고요. 제어 밸브도 잘 나와요.
은 항상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이거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